집 없는 아이. 원작 엑토르 말로. 글 강원희. 그림 손경미. 프랑스의 샤바농 마을에 레미라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레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을 벌러 큰 도시로 떠났죠.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레미는 어머니와 젖소 루세트와 함께 살았어요. 루세트는 레미의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 먼 도시에서 아버지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레미야,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지붕 위에서 떨어지셨단다. 지금 병원에 가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는구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가난한 레미네 가족에게 팔 것이라고는 루세트뿐이었어요.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루세트를 팔아 치료비에 보탰어요. 어느 날 수염이 덥수룩한 험상궂은 한 남자가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봐, 어서 먹을 것을 가져와. 먼 길을 걸어왔더니 배가 고파 죽겠어. 레미, 아버지가 오셨다. 어서 인사드리렴. 레미는 아버지가 인자하고 다정하신 분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더니 아직도 데리고 있었단 말이야. 저 가엾은 아이를 어떻게 고아원에... 가엾긴 뭐가 가엾다는 거야. 길에서 주운 아이를. 레미는 우리가 친부모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레미는 너무나 놀라워 슬피 울었어요. 내가 고아라니. 그렇다면 나의 친부모는 누구일까? 8년 전 어느 겨울날, 양아버지 제롬은 길에 버려져 있는 갓난아기를 발견했어요. 제롬은 비단 옷을 입은 갓난아기가 틀림없이 부잣집 아이일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나중에 친부모가 나타나면 큰 돈을 받을 속셈으로 아기를 데려왔던 거예요. 하루는 제롬이 레미를 데리고 술집으로 갔어요. 너처럼 밥만 축내는 녀석은 고아원에 보내야 해. 술을 마시면서 제롬은 잔뜩 취한 목소리로 레미에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보시오. 이 아이를 내가 키우면 어떻겠소? 파란 깃털을 꽂은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분은 떠돌이 악사였어요. 내가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돈이 많이 들었소. 몇 푼이라도 내고 데리고 가시오. 할아버지는 탁자 위에 은화 5잎을 내놓았어요. 레미는 어머니와 작별 인사도 못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떠나야 했어요. 내 이름은 비탈리스란다. 비탈리스 극단 가족들을 소개해주지.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빨간 군복을 입은 원숭이 졸리와 경찰 모자를 쓴 개 카피를 소개해 주었어요. 비탈리스 극단 가족들은 서둘러 길을 떠나 위시엘 마을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레미에게 새 옷과 모자, 그리고 헌 가죽 구두를 사주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탈리스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켜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구경꾼들은 물구나무 서는 원숭이와 개의 무기를 보면서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레미의 모자는 구경꾼들이 내미는 동전으로 가득 찼지요. 비탈리스 할아버지와의 여행은 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돈이 떨어지면 굶거나 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했죠. 할아버지는 레미에게 틈틈이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악보를 보는 법도 가르쳐 주었지요. 어느 날 툴루즈 마을에 도착한 비탈리스 극단은 공원에 무대를 만들었어요. 이곳에는 함부로 무대를 설치할 수 없어. 게다가 개에게는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는 걸 모르오? 경찰은 비탈리스 할아버지에게 조사할 것이 있다며 데리고 갔어요. 레미야, 걱정 마라.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여관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하지만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며칠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어요. 돈이 떨어진 레미는 여관에서 나와야 했어요.
레미는 동물들과 함께 강가에서 음악을 연주했어요. 음악은 슬픔이나 배고픔을 잊게 해준다고 비탈리스 할아버지가 버릇처럼 말씀하셨지요. 그때 강 언덕에서 배 한 척이 다가왔어요. 엄마! 귀여운 동물들을 위해 먹을 걸 좀 주세요. 배 위에 있던 한 소년이 손뼉을 치면서 소리쳤어요. 얘야, 우리 배에 올라와서 먹지 않으련? 레미는 상냥한 부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오실 때까지 여기서 함께 지내겠니? 아서는 건강이 나빠서 여행 중이란다. 레미는 동물들과 함께 배에서 꿈 같은 나날을 보내며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2달이 지나서야 돌아왔어요. 레미야, 고생이 많았지? 이젠 염려하지 말아라. 레미, 가지 마. 그동안 정이 들었던 아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서, 안녕. 아주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밀리건 부인도 작별 인사를 하며 눈물 지었어요. 비탈리스 극단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파리까지 눈보라를 헤치고 걸어가야 했지요. 극단 가족들은 빈 오두막집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런데 원숭이 졸리가 병이 나서 밤새 끙끙 앓더니 가엾게도 그만 죽고 말았어요. 오, 가엾은 졸리. 이렇게 죽다니. 이제 우리에겐 카피만 남았구나. 비탈리스 극단은 더욱 쓸쓸해졌어요. 눈보라는 점점 심해졌어요. 레미야, 숨이 차구나. 비탈리스 할아버지가 눈밭에 쓰러지자 레미는 할아버지를 위해 모닥불을 피웠어요. 이제 살 것 같구나. 카피를 안아주어라. 그럼 네 몸도 따뜻해질 거야. 카피를 안은 레미는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레미는 도란도란 들리는 낯선 목소리에 잠이 깼어요. 얘야, 이제 좀 정신이 드니? 여기가 어딘가요? 밤새 눈이 내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단다. 할아버지는 몸이 쇠약하셔서 그만 돌아가셨어. 레미는 카피를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레미는 자신을 구해준 피에르 씨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았어요. 피에르 아저씨는 꽃을 심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피에르 아저씨의 딸 리즈는 가엾게도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지요. 레미는 꽃을 가꾸기도 하고 리즈에게 하프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쳐 아저씨가 키우는 꽃밭이 다 망가졌어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리즈도 남의 집에 맡겨져야 했죠. 레미야, 끝까지 보살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아저씨는 참 좋은 분이세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고통을 이기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레미는 정들었던 피에르 아저씨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레미는 하프를 어깨에 짊어지고 카피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낯선 거리에서 옆구리에 바이올린을 낀 한 소년이 레미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넌 거리에서 할아버지와 하프를 켜던 소년이지? 언젠가 널 본 적이 있어. 그래, 할아버지께서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단다. 정말 안 됐구나. 내 이름은 마티아야.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넌 하프를 연주하니까 내가 바이올린을 켜면 아주 멋질 거야. 레미는 마티아와 함께 일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 피로연에 초대받은 레미와 마티아는 함께 아름다운 연주를 했어요. 카피는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레미와 마티아는 음악을 연주한 폼삭스로 금화 한 잎을 받았어요. 우리 이 금화 한 잎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금화를 손에 쥔 마티아가 기뻐서 레미에게 물었어요.
레미는 문득 작별 인사도 없이 헤어진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금화 한 잎으로는 젖소를 살 수 없겠지? 레미는 마티아에게 샤비뇽에 계신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모으면 젖소를 살 수 있을 거야. 레미는 마티아의 도움을 받아 축제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연주했어요. 마티아는 레미에게 젖소를 사주기 위해 소를 파는 시장으로 갔어요. 젖소 주인은 레미의 기특한 이야기를 듣자 값을 싸게 해주었어요. 마침내 레미는 마티아와 함께 어머니가 계신 샤비뇽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살고 계신 샤비뇽의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레미는 루세투가 있었던 외양간에 젖소를 밀어 넣었어요. 잠시 뒤 발소리가 들리더니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레미를 꼭 안아주었어요. 레미야, 얼마 전에 어떤 신사가 우리 집을 찾아왔단다. 그분은 널 낳아주신 친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온 것이었어. 그래서 제롬이 널 찾기 위해 파리로 갔단다. 네 친어머니이신 밀리건 부인은 런던에 살고 계시다는구나. 네? 밀리건 부인이 내 친어머니라고요? 레미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레미와 마티아는 어머니가 주신 밀리건 부인의 주소를 갖고 런던으로 향했어요.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밀리건 부인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몸과 마음이 지친 두 소녀는 마음을 북돋우기 위해 어느 저택 앞에서 나폴리 민요를 연주했어요. 그러자 저택 안에서 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레미 오빠! 그 소녀는 삐르 아저씨의 벙어리 딸인 리즈였어요. 리즈! 너 언제부터 말을 하게 되었니? 레미 오빠를 본 바로 지금! 리즈는 타고난 벙어리가 아니어서 충격을 받으면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리즈는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 밀리건 부인 집에 맡겨진 것이었어요. 이 저택이 바로 밀리건 부인의 집이라니. 레미와 마티아는 무척 기뻐했어요. 레미가 바로 잃어버린 내 아들이었다니. 밀리건 부인은 레미를 보자 힘껏 품에 안았어요. 레미는 태어나자마자 재산이 탐이 친척에 의해 길에 버려졌다고 해요. 밀리건 부인은 갓난아기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된 것이지요. 레미 형! 아소야! 두 형제도 힘껏 껴안았어요. 레미야, 네가 만나야 할 반가운 손님이 와 계신단다. 그분은 다름 아닌 샤비뇽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마침내 레미는 기나긴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가족을 되찾았지요.